선거 며칠 남았죠? 28일 남았습니다. 28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시청자들의 질의와 요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온 사전투표용지가 왜 본투표용지와는 달리 전자프린터를 현장에서 발행하느냐 하는 의혹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 그 선관위에서 하는 말은 네. 그 투표에 참여자를 많이 늘려서 네. 우리 그 많은 유권자들의 뜻을 네. 반영하겠다. 네. 이런 걸로 해서 그 투표소가 그 사전투표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숫자는 그렇지만 각 그 선거구에 이제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놓은 데서 이제 얼마나 오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한 뭡니까 그 마리씩이죠. 네. 두루마리씩 그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프린터로 잘라내서. 이제 출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유권자들은. 예. 왜 본투표 용지를 일관되게 이제 절취선이 있는 그 발행을 해서 절취선 끊어내고 1년 번호가 있는 거 그거 카운트하면 투표가 몇 명 했는지 2중 3중으로 체크가 되는데 왜 이거는 체크가 안 되느냐. 그런 점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오신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프린터기가 정확하고 부정의 여지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는 선관위에서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전자 프린터기가 우리 이제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몇 장 발행했는지는 물론 그 계기 안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예. 근데 일반인의 입장이나 검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장이 발행됐는지 알 수 없다. 네. 이 의문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또는 선관위 규칙으로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발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아니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아까 그 투표 발급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을 이제 선관위에서는 전문용어로 부르죠. 네.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정확한 네. 명칭이 네. 투표용지 발급기인데 그 이제 주민등록증을 일정 그 투표 발급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네. 발급이 되는데요. 네. 발급이 되면서 이제 지문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서명을 합니다. 네. 서명을 하면은 이제 그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 그 선거 임명부라고 해서 네. 그 우리 그 과거에 그 우리가 종이로 된 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가 발전 안 했을 때는 네. 종이로 된 것으로 장부가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저장을 얼마든지 그 사이버상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선관위 측의 얘기는 그 우리 자신들이 저는 의심받지 않도록 다 카운트도 되고 신분도 신원도 다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우리 제가 먼저 드린 아까 그 한글 파일 여시면요. 네. 7페이지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7페이지 상단에 그게 이제 이건 아까 그 주민등록증을 입력기에 넣으면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런 사항들이 다 기록된다는 이런 거죠. 기록들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관위나 아니면 여기 참관인들도 제가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야당의 측에 있는 참관인들은 수도 적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야당이나 아니면 시민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감시하는 단체인데요. 그런 곳에서
저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우파 우리 쪽에서는 이런 데서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해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충분히 이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물증을 남겨둬야 되는데 이것을 투표가 끝나면 바로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건 뭐 다음 우리 대목에서 네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몇 장을 발행했는지 검증할 수단은 네. 마땅치 않다. 그게 전자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쓰지도 않지만 써가지고 문제가 여러 군데서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인쇄기에 이제 발행 부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2중, 3중으로 몇 매가 발행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리고 그 전자상의 기록들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물어온 일반 유권자들의 의문이고 이걸 바로잡아 달라. 완벽하게 입증이 되도록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투표 용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질의가 들어왔었고 이것도 굉장히 부정의 소지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이 문제도 좀 꼼꼼히 짚어볼까 합니다. 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문제 삼아요? 네네. 왜 문제 삼습니까? 우리 공직 선거법에는 네.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근데 그 법 규정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의무 규정인 것 같아요. 예, 의무 규정입니다. 네. 근데 1차원 바코드입니다. 왜 그 1차원 바코드를 쓰지 않고 그건 위법이에요. 왜 QR코드를 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선관위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전화 통화를 하니까 직원 얘기가 참 과간입니다. 네. 이게 지금 다른 뜻은 없고 네. 단지 1차원 바코드보다 2차원 바코드라고 또 이것을 QR코드라고 그쪽에 선관위에서는 QR코드라고 하지 않고 2차원 바코드라고 표현하면서 네. 이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고 진화한 그러니까 발전한 인식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뜻 없이 진화한 거라서 쓸 뿐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하니까 네. 시청자 피드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유권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본투표에서 발행하는 것은 인쇄소에서 사전에 유권자 수만큼 발행을 해서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대로 나눠주고 절취선이 있고 그 투표용지에는 어떤 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왜 QR코드라는 걸 썼느냐. 이제 이런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1차원 바코드로 인쇄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이 의무 규정으로 뒀는데 왜 이거를 법에 없는 네. 말하자면 그 투표용지가 법적으로 다퉈보면 불법적인 투표용지여서 무효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이 말하는 왜 본투표에서 쓰는 용지와 같은 거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1차원 코드를 쓰면 신원 확인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 위에 다른 정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번역부인지 조충렬인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게 1차원 바코드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안 썼느냐는 거고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달리 활용될 수 있고 누출이 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 개인정보 관리라는 차원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QR코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요. 네. 그 QR코드는 국회에서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2018년도에 예. 그 행정 국정감사에서 네. 감사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의 그리고 그 국회 행자위에서 이제 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원진 후보도 그러고 또 기타 다른 의원들도 제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QR코드가 말이 많다. 네. 왜 우리 규정에는 1차원 바코드로 이렇게 의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 시민들이 QR코드를 사용하지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사무총장한테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무총장이,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행자위원회에서 네.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아니, 권고가 아니고 이게 바로 시정조치를 하라고 이제 그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그러한 규정을 지적사항이 들어오면은 기획재정부에 또 보고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선관위 측에서 선관위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안동데일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것은 예. 고쳐야 됩니다. 고쳐고 또 이 지적에 의해서 작년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5구 대선 무효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점이 이제 바로 왜 선관위에서는 1차원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를 썼느냐라고 이렇게 원고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법원의 판사가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이라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하면서 각하를 해버린 겁니다. 아니 그거는 대법원도 네. 법이 공직선거법에 1차원 바코드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 법을 어겼느냐 네. 아니면 어겨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네.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네. 그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저는 법조 출입을 하면서 오랜 기자 생활을 했지만 납득이 안 가네요. 네, 이거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판사의 사법농단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지금 요즘 법정이나 국회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됐다고 지금 풀려나셨지만, 네. 이것은 바로 입법권을 사법부가 침해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침해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입법한 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입법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처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생명이 걸려 있는 게 투표입니다. 네? 그럼 투표의 안정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는 자기들 생명이 걸린 이익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1차원 바코드로 쓰기로 했다고 그랬고, 그걸 시정해달라고 요구를까지 했고, 기획재정부까지 공문이 하달됐다면 어떻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다면 불법 행위를 문제를 삼아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QR코드 바코드를 쓴 투표용지를 인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인쇄하는
전자기기의 사용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네네. 3월 3일 날 예. 심리가 열렸다고 했죠. 예예예. 그 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죠. 예, 예,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판결을 판사가 내려줘야 된다. 행정소송을 한 건데요.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지만, 계속 그 시민단체, 여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그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위촉정도 뭐 주기도 했고, 보안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전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혹을 남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나 담당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만일에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그러면은 이미 투표 작업이 투표 용지에 관한 인쇄 작업이 준비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건 엄청난 혼선이 올 수 있고요. 그건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쇄 기기 자체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뭐 투표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 투표용지를 투표를 한 뒤에 몇 년 후에 본안에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말하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돈이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인쇄해서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돈이 유통되면서 일어난 여러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이 투표의 경우는 투표 용지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선거는 당의 선거는 무효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법부도 신속한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의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고요. 선관위에서도 이 점에 관해서는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해서 선거 사무에 혼선이 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QR코드를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관해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QR코드로 발행한 투표용지에 자기 신상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상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악용될 수도 있고 또 해킹 당할 수도 있는 의문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거기에 QR코드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4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보통, 비밀, 그다음 뭐죠? 직접, 보통, 비밀, 보통 선거죠. 예. 예, 여기에 이 4 요소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비밀 투표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참 어떻게 최극단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 투표 용지를 받을 때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QR코드가 악용된다면 거기에는 그 QR코드 안에는 선거명, 선거 일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민번호,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요. 그것을 받고 이제 기표소에 기표 찰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표를 하고 이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QR코드가 읽히게 되면은 바로 누가 몇 번을 찍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용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비밀 선거를 위배할 심각한 그 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이버 병사들이라고 하나요? 뭐 네. 이제 사이버 팀이 해커들이 엄청 많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수출품에 그 백도어되는 시스템을 심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전면 이제 수입을 미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네. 않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공사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농협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북한이나 그 중국의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테러라고 하죠. 여기 테러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기타 우방 국가들에서는 매우 이들의 사이버 전략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IT 기술로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데 국방부가 전산실이 뚫렸어요. 네. 그게 이제 북한이 뚫은 것은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나 국가가 그 뚫린 데 따르는 보안은 공개할 수 없어서 거기서 오는 뭐 여러 가지 피해나 다양한 부담들이 많지만 그건 국가 특급 내지는 1급 비밀이어서 공개는 못합니다만은 짐작컨대 그건 어마어마한 정보가 빠져나가고 국방부의 작전 계획도를 빼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거요? 예. 글쎄 그 월이 얼마나 탄탄한지 방호백이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웃고 있는데 이건 웃을 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오는 4월 15일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의 과거 발언이 섬찟 지나가는데요. 네. 굉장히 들어보십시오. 네. 보수 개멸하겠다.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 수정했어요. 50년, 100년으로. 예.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이게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은가. 이 뭘까? 아니 당 대표의 지위에서 정치인이 그런 허튼 소리 할 리가 있어요. 뭔가 있는 거라고는 의심을 하기 충분한 발언입니다. 네. 그건 무슨 수단이 있는지 짐작이 가나요? 예. 그 결국 선거 부정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선거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제 여론이라든지 네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QR 코드로 인해서 내가 투표한 이 투표가 아까 저희들이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비밀 투표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제가 최근에 접한 이건 팩트입니다만은 신천지 교회에서 팜프렛을 돌리면서 거기에 신천지라는 말은 없어요. 응? 네. 근데 그 신천지에 QR코드가 여기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QR코드를 연결해서 들어가니까 신천지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QR코드 찍힌 투표용지 보면 거기 실려있는 정보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인지 어느 놈인지 주소가 어딘지 누구를 찍었는지 다 볼 수 있다라는 충분한 추정이 가능하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거의 검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한 소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QR코드와 그 투표용지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해킹 당할 수 있고 또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고 헌법에 보장된 그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오해를 불식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해서 유권자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깨림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현장에 투표자들의 투표인 명부가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있습니까? 투표인 명부는 있습니다. 예, 그 사전투표장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이름이 뭐냐고 잠깐만요. 아니 그건 뭐 예, 전자기기 예, 아니에요. 예, 예. 명부 노트북인데 예. 명부 그 단말기라고 저기 떠 있습니다. 예, 예, 화면에도 예, 나와 예. 있다시피 명부 단말기. 예,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모든 지금 이 투표소에서는 네. 이 단말기 그러니까 노트북을 통해서 명부 네. 단말기인데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안동이다 그러면 안동에서 그 선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집계된 것을 중앙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답니다. 보호하고 그걸로 해서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이게 시작과 함께 열리고 그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은 투표 마감을 하고 또 여기 노트북 명부 단말기를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합 통합 선거 명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투표 때는 이제 여기에 기록된 선거하신 분들은 걸러져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서 이제 종이로 된 명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 시청자들 또 일반 유권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건 아주 조밀하고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사전투표 현장에 2중, 3중으로 검증이 가능한 선거인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건데 명부라는 건 그 구실을 어떤 구실을 하느냐 하면 내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투표하러 왔다. 그리고 투표를 했다. 그것이 명확하게 오프라인의 문건으로 입증되는 투표인 명부가 책자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다가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에 절취선이 잘려나가 가지고 사람이 몇 사람 투표했는지 카운트할 수 있는 여러 검증 장치들이 있고 명확한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트북에 의해서 권역부가 와서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투표용지를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내 주민등록을 놓으면 그게 스캔이 되고 지문을 찍으면 주민등록에 지문하고 내 지문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중에 체크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 지운답니다. 투표하고 나면 예. 사라진답니다. 네. 그럼 어느 놈이 투표했는지 내가 투표했는지 여부는 저 기계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연동이 돼서 노트북에 이 사람이 투표했다라는 걸 기록하는데 그건 지울 수 있죠. 전자기기인데 해킹해서도 지울 수 있고 네. 또 뭐 선관위 직원이 그럴 의도를 갖지는 않겠지만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이 정부를 못 믿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저는 좀 보이콧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게 이제 몇 차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뭐 국민이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도 풀어줘야 되고 또 선관위가 이런 국민들의 의문을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뭐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뭐 저희들 언론의 입장이고 김문수 TV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불식시키는 방법은 본투표장에 가면 이만한 책자에 그 투표구에 올 사람들
투표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거기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 거기다가 다 사인하고 예, 예. 거기 뭐 두 사람이 보고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러면 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지나야 투표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투표용지 말고 뭐 하나 주고 그거 가져가야 또 투표용지 주는 거 같더라고. 네네네. 그 2중 3중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럼 명확하게 내가 갔는데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누가 가서 했다. 응? 네네. 또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가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인 명부가 지워져 있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예, 예. 예.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노트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노트북에 있는 통계를 엑셀 조작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이론으로 다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땐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중 장치로 본투표에서 사용하는 투표인 명부를 갖다가 저 사전투표 현장에 두고 그거 본투표 방식대로 검증하고 거기 또 노트북에도 올라가게 하고 그거를 본투표장으로 갖고 와서 쓰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왜 못합니까? 여기서도 제가 하나 짓겠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견제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독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 언론들이 지금 바른말 견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국가라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혹을 사는 것은 국가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때 세월호라든지 네. 그전에 천안함 뭐 이런 것들도 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시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가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요구면 받아들여서 명확하고 안전하게 네. 안정성이 보존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이대로 그냥 진행되어서 저기 아프리카의 콩고 같은 네. 그런 유혈 사태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좀 정확하고 선관위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오해를 사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오랜 기자 생활 경력에도 뭐 스스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좀 꼼꼼히 한다고 유튜브를 여러 건을 제가 봤어요. 뭐 청취자들이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얘기가 오니까 그걸 뒤져보면서 제기된 문제점은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지난 대선, 지난 6.13 지방선거 뭐 이런데 그 즈음에 전후에서 만든 유튜브들을 여러 편을 봤어요. 근데 투표일 조작이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투표일 조작이요? 사전투표일. 100명이 했는데 네네. 130명이 했다고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전 투표율입니다. 예. 지난 오후 대선 때도 그랬고, 네. 지방선거 6.13, 2018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오후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도 그랬고, 이 대선 때, 특히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26%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이런. 그 26%라는 걸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인가?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말한 그 기준은 지금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의 사전투표율 가지고 사전투표율이 형성되면은 뭐 어떠한 이런 프리허그 하겠다는 건 무조건 당선된다는 자기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예, 그 프리허그는 누가 했어요? 예, 여자분하고 하더라고요. 예, 광화문에서 한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선거 부정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예, 더 붙여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경남 부지사 김경수 지사죠. 예. 참 지사죠. 도지사. 예. 네. 지사와 두루킹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났죠. 네. 네.
이게 지금 드루킹이 그런 여러 그 조직을 만들어서 킹크랩이라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매크로 방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돌려서 네. 그 자신들이 의도하는 댓글이나 네. 그 여론을 네.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죄가 인정되어서 지금 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네. 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보석 허가로 지금 도지사직을 아직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손가락 특공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이버상에서는 네이버, 다음 어디 그 인스타그램 여러 군데서 공감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여론을 조사하는 그리고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 조선족들이 지금 우리 국가에 대한민국에 학생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얼마 전에는 중국의 그 청진인가요? 네.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그 공고를 냈어요. 그 한글 잘 알고 인터넷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해서 그러한 그 모집을 한 것이 우리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댓글이 상당 부분이요. 박홍석 씨, 고맙습니다. 그 댓글의 상당 부분이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국민들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또 언론이 취재 과정에 미흡해서 오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는 규명이 가능할 때까지 방송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 때문에 김문수 TV에서 한 가지 방송을 이렇게 여러 번 한 예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언론의 사명으로 반드시 규명해서 국민의 의심이 불합리하다면 고쳐야 되고, 당국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국대로 대책을 세워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이 본투표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요즘. 네. 그래서 투표 시간도 지난번 같은 경우 오후 8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사전 투표하고,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투표율을 실질적으로 5%밖에 안 했어요. 그 특정 투표구에서. 예. 근데 예년에 조사해 보니까 트렌드가 있어서 5%에서 7% 사이즈다. 그리고 본투표를 합쳐도 70%를 넘지 않는다. 응? 예. 대개 한 65%밖에 안 나온다. 네네. 그러면 65%에서 70% 사이는 5%의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전 투표에 투표율을 발표할 때 5%가 아니라 8%로 한다는 거죠. 3%에 얹어서. 네네네. 그리고 뭉탱이표를 넣을 수도 있다. 네네. 이게 유권자들의 주장이고 실제 개표 과정에서 그런 걸 봤다라는 거예요. 예. 뭉탱이표가 나오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지난 창원 마산 선거였나요? 네. 네, 보궐선거에서. 각 개표 과정에 불이 꺼졌죠. 예, 막판에. 네, 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네. 불이 꺼지고, 2번, 3번 꺼지고 나서, 뒤집어졌잖아요. 투표함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마 대부분 표가 일방적으로 표심이 가서 뒤집어진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주하고 예. 거제에서 예.
실제로 참관했던 일반인이 사진을 찍어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10,000원짜리 뭐 20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쑥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네네. 막 쥐어가지고. 예. 근데 투표용지가 뭐 10장 20장씩 그렇게 쏟아지면 그건 응? 예. 뭐 찍어서 그냥 뭉태기를 넣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한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항의를 하니까 네. 투표 구함에 하나씩 넣으면 그렇게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소명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별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표는 정확하게 따로 띄어서 항의를 받으면 보존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표로 카운트하는 건 별 문제로 하고, 그건 부정투표 여지가 있는지 보고 나중에 유효투표로 처리할지 여부는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일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무더기 표도 가능하다. 정말 섬찟합니다. 예. 오히려 제가 이 또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5구 대선 때, 네. 뭐 투표용지가 2개라는 논란이 엄청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중앙선관위에서 11명을 그러한 SNS상으로 이제 보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 일반 유권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의심을 하는데, 의혹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제기한 사람이 고발당했다고? 저는 투표용지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붙어 있어. 투표용지 여백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아니, 문제 제기한 게 왜 법 어디에 어긋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그렇게 재갈을 물린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그러지 마라?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고발해서 압박을 너 주기 무죄 위한. 받는 건 네 자유고, 네네네. 그건 재갈 물리는 효과는 있어요. 뭐 네. 많은 사건을 제가 뭐 네. 수사기관 출입해서 심리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바로 지금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여론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언론사에서나 네. 아니면 당에서 네.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만큼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나 이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끌려 갑니다. 그게 심리적인 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SNS가 발달한 이 시점에는요. 그러니까 나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위축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투표용지 출력기기와 투표용지에 담겨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문들을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 방송에 꼭 한번 나오셔서 이런 유권자들의 의문을 풀어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